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올여름에는 비가 잦아서 메밀 농사가 잘 안됐습니다. 봉평에서도 효성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7월 말에 파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잦아와서 메밀이 녹다시피 식물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께서 봉평에 가서 메밀밭을 좀 보고자 했는데 메밀밭을 볼 수 없다고 제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타트리 메밀을 7월 중순경에 파종을 했다가 그 이후에 비가 자주 와서 결국은 밭에서 메밀 식물체가 형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라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서 메밀 농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메밀맥주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김도만 교수팀이 연구해서 2019년에 JMB, 즉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메밀맥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보리, 보통 메밀, 쓴메밀, 즉 타트레 메밀 이 세 가지 곡물을 가지고 먼저 엿기름을 만듭니다. 맥주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물에 보리와 메밀 종자를 침독을 시킵니다. 20도씨에서 8시간 침독을 시키고요. 20도씨에서 8시간을 발화를 시킵니다. 발화된 곡류 종자를 60도에서 22시간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발화된 보리와 메밀, 그것을 엿기름이라고 그러죠. 몰트라고 하는데 보리 엿기름과 타트레 메밀 엿기름 4kg을 준비해서 맥주를 만들게 됩니다. 100% 보리 엿기름으로만 만든 것을 컨트롤로 대적으로 했고요. 보리 엿기름 80%에 타트레 메밀 엿기름 20%, 보리 엿기름 60%에 타트레 메밀 엿기름 40%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4kg의 곡류를 혼합해서 으깨게 됩니다. 매싱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연구에서 이 매싱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서로 달리 해봤습니다. 방법 A는 4회 연속 휴지시키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보면 50도씨에서 물과 엿기름을 1대4의 비율로 섞어서 분쇄한 엿기름을 으깨서 휘저은 다음 20분간 유지를 했다가 이후 1분의 1도씨 비율로 64도까지 가열을 하게 되는데 70분 휴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72도로 가열해서 20분 휴지를 시키고 다시 또 78도로 가열해서 10분 휴지를 시킵니다. 두 번째 으깨는 방법, 즉 매싱 비위는 5회 연속 휴지를 시키는 건데요. 먼저 분쇄한 타트레 메밀 엿기름에 80도 물을 섞은 후에 같은 온도에 20분 두었다가 50도로 냉각을 시킵니다. 여기에 갈은 보리 엿기름을 추가해서 50도에서 20분 휴지를 시킵니다. 이후에는 A와 같은 방법으로 3회 더 휴지를 시킵니다. 즉 64도까지 가열해서 70분 휴지, 72도 가열해서 20분 휴지, 78도로 가열해서 10분 휴지,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재료를 가지고 알파, 베타, 아밀라제 활성, 항산화 활성, 엿기름축, 즉 메가준 및 맥주의 이화학적 특성,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루틴 분해 활성, 관능검사 등을 조사했습니다. 엿기름 몰트와 엿기름 최정즙 월트와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의 루틴, 코세틴,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입니다. 보통 메밀 엿기름, 쓴메밀 엿기름, 100% 보리 엿기름 즉 100% 보리 맥주,
100% 보리 엿기름 맥주, 그리고 A 매싱 방법으로 80% 보리 엿기름에 20% 타타리 메밀 엿기름으로 된 즙, 또 80% 보리 엿기름에 20% 타타리 메밀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 60% 보리 엿기름에 40% 타타리 메밀 엿기름을 혼합해서 만든 엿기름즙, 60% 보리 엿기름에 40% 타타리 메밀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 이 매싱 A 방법으로 만든 것이고요. 다음 네 가지는 매싱 B의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루틴 함량은 매싱 B의 방법으로 60% 보리 엿기름에 40% 타타리 메밀 엿기름으로 된 엿기름즙이 100ml당 41.4mg으로 루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스티는 타타리 메밀 엿기름이 100ml당 5.12mg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매싱 A로 만든 80% 보리 엿기름에 20% 타타리 메밀 엿기름즙, 이것이 100ml당 4.93mg으로 높았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매싱 B로 60% 보리 엿기름에 40% 타타리 메밀 엿기름즙을 낸 것이 리터당 1758.5mg QE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리 엿기름과 또 보리 엿기름, 타타리 메밀 엿기름에 호프를 처리해서 만든 엿기름즙, 즉 메가즙의 점성은 보리 엿기름 60%에 타타리 메밀 엿기름 40%를 혼합한 것이 195로 가장 높았습니다. pH는 거의 모두 비슷했고요. 유리 아미노 질소 FA는 보리 엿기름이 리터당 235m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리 엿기름 60%에 타타리 메밀 엿기름 40%를 혼합한 것이 리터당 179mg으로 FAN은 가장 낮았습니다. 발효 가능한 당 조성은 프락토즈와 말토즈가 100% 보리 엿기름에서 가장 높았고, 글루코스와 말토트리오즈는 육개기 B, 매싱 B의 보리 엿기름 60%에 타타리 메밀 엿기름 40% 혼합한 엿기름즙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가지 종류의 엿기름즙의 알파, 베타 아밀라제 활성입니다. 알파 아밀라제는 엿기름의 종류에 따라 7.5에서 8.0, 10의 3종류로 엿기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베타 아밀라제는 100% 보리 엿기름이 96.9, 10의 3종류로 가장 높았고, 보리 엿기름과 메밀 엿기름 혼합 처리에서는 79.1에서 84.2, 10의 3종류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메밀 맥주의 이화학적 특성입니다. 보리 엿기름과 메밀 엿기름을 혼합해서 사용한 맥주가 보리 엿기름만을 사용한 맥주보다 색깔이 짙고 쓴맛이 더 강했습니다. 거품 안정성은 보리 엿기름 100%가 가장 좋았는데요. 그 밖에 중력, 에탄올 함량, 잔류당, pH, 이와 같은 성질은 엿기름 종류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분 중에 에틸아세테이트, 이소아밀아세테이트, 이소부타놀, 이소아밀 알코올 등은 매싱 A, B 모두 보리 엿기름 60%에 타타리 메밀 엿기름 40%를 혼합해서 만든 맥주에서 더 높았습니다. 에틸헥사노에이트와 에틸카프릴레이트는 보리 엿기름 80%에 타타리 메밀 엿기름 20%를 혼합한 맥주에서 더 높았습니다. 메밀 맥주의 항산화 활성입니다. 보리 엿기름 100%에 비해서
보리 엿기름과 타트레 메밀 엿기름 혼합한 맥주에서 매싱 비의 방법으로 DPPH 소고 활성과 환원력을 나타내는 FR-AP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DPPH 소고능의 최저값은 0.66mm몰로 100% 보리 엿기름의 경우였고요. 최대값은 3.19mm몰로 보리 엿기름 60%에 타트레 메밀 엿기름 40%를 혼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FR-AP 값도 최저값은 0.43mm몰로 100% 보리 엿기름인데 반해서 최대값은 2.10mm몰로 보리 엿기름 60%에 타트레 메밀 엿기름 40%를 혼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처리에서 9일 이후에는 항산화성이 초기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밀 맥주 관능 검사 결과입니다. 맥주의 향, 즉 아로마는 엿기름 아로마와 호프 아로마는 100% 보리 엿기름이 더 강하고 경과맛 아로마는 보리 엿기름과 타트레 메밀 엿기름 혼합 맥주에서 더 강했습니다. 100% 보리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와 보리 엿기름에 타트레 메밀 엿기름을 각각 20%와 40%를 혼합한 맥주 간의 맛에 큰 차이는 없으며 맛의 순도와 쓴맛이 메밀 맥주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쓴맛의 질은 보리 엿기름 100%가 더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리 엿기름 60에서 80%와 타트레 메밀 엿기름 20 내지 40%를 혼합해서 개선된 매싱 방법으로, 즉 으깨기 비위 방법으로 만든 메밀 맥주는 루틴과 총 플라보노이드가 증가하고 항산화 능이 증가하며 더불어 향, 구강 촉감, 즉 마우스필, 또 맛에서 100% 보리 맥주보다 만족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 중국의 쓴메밀차, 즉 타트레 메밀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